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A급 감성 까칠한 남자들의 토크쇼 까톡. 오늘 제가 왜 B급 감성이라고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사님 때문에. 네. 내용 자체가 A 슈페리어. 예, 이거는 정말 이건 까톡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는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대사님 또 이제 유럽에 10년 동안 대사로 계셨기 때문에 B급을 계속 합시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 마크론 웨스턴은 B급이거든요. 마카로니 웨스턴. 보종에 한 5개만 A급일 거예요. B급을 좋아하세요? 네? 그런 감성을 좋아하세요? B급 감성. 지금 20대 30대 좀 다르죠 아무래도. 대사님 테렌스 힐백의 팬이지 않습니까? 예. 그 웨스턴장이 다 B급 웨스턴. 그래서 B급 또 감성. 이 그 A급인데 이야기가 나왔어요. A급인 네. 헨리 폰다가 말년에 테렌스 히라고 같이 무속자. 영화를 그렇죠. 무속자를 마이 네임 이즈 그러니까 B급과 A급이 만나가지고 조우가 딱 됐네요. 무속자가 그렇죠. 그거는 명화입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주제 마크론 웨스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렇죠. 거죠. 이거로 이제 끝내자라는 뜻이죠. 참 좀 쓸쓸하더라고요. 서부판 첩혈상웅이요. 그걸로 이제 막을 일이 맞죠. 그러니까 전설의 총잡이 그 잭 블루가드로 나오죠. 그 이름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네. 혹시 지금 제 연령대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제 할아버지 극장을 하시가지고. 맞아요. 쫙 보내가 극장주의 아들. 극장주의 금수저. 양가는 극수저. 근데 극수죠. 포스터 같은 거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수집하는데. 그건 당연히 옛날 포스터 그런 건 없죠. 왜냐면 우리 포스터가 우리가 사라진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일본은 예. 그걸 갖다 민트다 보관해요. 그 일본 사람들이 공장에서 수십 년 있던 영화 포스터. 근데 귀한 거는 막 한 개 1,000부, 2,000부까지 가거든요. 예. 참고로 그 옛날의 영화 제목하고 우리가 요즘 그 영화에 새로 붙여진 제목하고 옛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한 80~90%는 일본에서 제목을 일본식으로 바꾸면 그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그 한국에도 그대로 따가지고 극장에 긁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크론 웨스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클린트 이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니오 모리콘, 세르지오 레오네 같은 이제 3부작이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속석양의 무법자.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개봉할 때 간판에 그립니다. 그런데 개봉 당시에 그 제목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PD들이. 그 영화들이 나올 때마다 바꿔요. 그래서 지금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속석양의 무법자인데 영어로 하면은 Fistful of Dollars. 한 줌의 달러. 한 줌의 달러. 그다음에 두 번째가 For a Few Dollars More. 조금 더 많은 달러로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잘하는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이게 우리나라 논논 시리즈 제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 황야의 무법자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되냐? 속 황야의 무법자가 돼. 세 번째가 석양의 무법자. 근데 이게 나올 때마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할 거는 첫 번째는 황야의 무법자입니다. 두 번째는 석양의 무법자입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유히노감만 석양의 건면을 했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 걸 따서 또 석양의 건면을 이러면 독자들이 너무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그게 이 3부작의 제목이 굉장히 헷갈리고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온 영화가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본 영화는 이 황야의 스트레인저였어. 스트레인저. 근데 요즘 그걸 TV 하는데 평원의 무법자. 근데 제목이 저도 왜 그러는 보니까 그게 왜냐면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60, 70년대 영화는 미국 영화나 뭐 이탈리아 영화, 독일 영화 이런 거는 전부 일본 배급사에서 받아왔어요. 포스터가 일본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황야의 무법자 어떻게 나왔냐면은 피스토브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요진보라는 거예요. 요진보라는 건 한자로 용신봉인데 보디가드 치리가 사무라이. 그렇죠. 내가 그 영화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감독이 요진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세르지오 레오네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따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황야의 용신봉, 고야노 요진봉. 근데 용신봉의 말은 보디가드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배급사가 무법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법자 시리즈 계속 나와요. 무법자 시리즈 맞습니다. 참 무법자. 그래서 지금 수학님 말씀하신 그 황야의 스트레인저 예. 이스토드가 그건 마크론 웨스턴 아닙니다. 미국 웨스턴. 네. 73년에 개봉된 거. 그거는 영어 원제가 하일랜드 드리프트예요. 그러니까 병원의 고원이지. 근데 영화 제목을 이렇게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근데 PD들이 노력해서 예. 마이크로 필름을 찾아서 신문사에 개봉 당시에 그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저도 맞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니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다른 영화인 줄 알고 헷갈려요. 똑같은 영화 보시는 거예요. 봤는데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이거 내가 봤던 영화인가? 그냥 마카로니스는 근데 한 전부 30분 석양, 황량, 무법자 전부 그런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뭔가 특성인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안 바꿔요. 네. 절대 안 바꿔. 아니 지난주에도 그 대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관료들이 외국 관료들이 우리나라 정당이 막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당이 맨날 계속 바뀌고. 바뀌어 자유한국당 계속 바뀌었고 이등이 뭐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 이게 주제가 뭐야? 아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오늘 또 이제는 그러면 A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급. B급에서. 억지로 연결시키죠. 마카로니스는 유럽에서 우리가 A급, B급 얘기하다가 지금 유럽 웨스턴이니까. 이탈리아 영화인데 네. 찍기는 또 스페인 가서 찍었어요. 맞습니다. 아 이탈리아 영화인데 스페인. 왜냐면 진짜 특이하네. 이 이야기 잠깐 오늘 네. 주제 다루지 못해요. 왜냐면 그거는 따로 합시다. 아야 예, 근데 그렇죠. 오늘 서부 영화만 합시다. 직접 가봤거든요. 네, 스페인에. 네, 네, 네. 영화 촬영한 네, 데를. 네. 그건 오늘 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아. 이 주제하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많이 계셨으니까요. 네. 유럽에서 지금 또 포퓰리즘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또 독일에도 계셨고 네덜란드에도 계셨잖아요. 유럽은 10년 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우리나라랑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89년에 제가 유럽에 처음 갔었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타파하기 위해서 운동권이 등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되게 젊은 사람들이 좌경화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민주화하면서. 네. 소장님 저희 세대 마찬가지. 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말해서 중도 연합, 그다음에 좌우 어떤 연합 정권이 계속된 약간 좌에 경도된 그런 정권들이 많았죠. 그게 한 50년간 70년간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탈출로가 필요합니다. 반작용. 직장도 없고 네. 소위 말해서 너 그 사회주의식 재공배 정치를 써가지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그냥 젊은 아들 탈출로가 없는 아. 일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전부 우경화됐습니다. 아. 그 경향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제가 4년 전에 이제 선거 이야기를 수학님을 들으면서 파퓰리즘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물론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선 하나 때문에 전 세계로 파퓰리즘이 확장될까라고 약간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몇 주 후에 확인해 보니까 유럽의 온통 극우파들의 득세가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황소장이 이게 제대로 전 세계를 제대로 바꾸고 있구나. 글로벌한 네. 퍼스펙티브를 네.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네.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세대 간의 이 어떤 이 우세대의 책임 전가라는 부분을 유럽을 잘 바라봐야 되는데 성장률이 거의 제로 성장이거나 대부분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가. 자 그리고 실업이 만연하고 네. 그걸 사회복지로 해결하는데 유럽도 사실은 그럼 이 지금 복지 수준이 자기들이 내는 세금 수준도 많이 내지요. 사회적 부담률이 한 40%가 넘어가죠. 50% 60%까지 가는 나라도 있는데 그러면 유럽의 젊은 세대들은 옛날 사람처럼 그래도 전후에는 이 복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도 성장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저성장으로 접어들었지. 네. 유럽도 그전에는 성장을 했거든요. 네. 급속한 성장을 했죠. 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저성장 시대에서 직장 일자리도 별로 없는데 사회적 보험료는 이 사회적 부담은 엄청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국가가 이 우리한테 해준 거는 뭐고 부담은 얼마나 내야 되겠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딱 그 유럽의 대부분의 그 중도 좌우파들이 선택하는 게 이 EU 네. 정책에서 공동으로 내세우는 게 일종의 뭐 유럽의 휴머니즘 네. 난민. 그래서 인간다움 인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국경 없이 네. 돈, 노동 네. 그리고 물자 네. 이런 게 다 이동하잖아요. 네. 생계는 조약부터 해서. 그러니까 동유럽 출신이 영국에도 가면 뭐 동유럽 출신 영국까지 다 가 있어요. 심지어 스웨덴의 깡패 조직을 동유럽이 다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전체의 노동시장 자체가 거의 임금 평균화로 이렇게 하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이 유럽에서 제일 대사님 거기 계셔서 너무 잘 알겠지만 유럽에 가장 정밀하게 잘 짜여지는 나라가 북유럽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이 네덜란드라고 맞아요. 해요. 하나 조직돼요.
근데 그 네덜란드에도 얼마 선거만 했다면 지금 극우파들이 점점 넓혀가고 오히려. 있는 이유 자체가 뭔가 하면 이 네덜란드가 정체된 상황에서 거기 속에서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밑에 이제 오리지널 백인 네. 저소득 계층들이 지금 치유. 해외에서 들어온 유입된 남미들. EU 내부에서의 저소득 국가의 유입과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 기어 들어온 이 저기 네. 아시아. 다른 인종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 사회를 흔들고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이 사회적 불만이 네덜란드에서 극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관용적인 나라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개방적. 네, 개방적이고. 그런데 네덜란드도 지금 극우 쪽으로 중산층 이하가 쏠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그런 정도니 북유럽 우리가 생각하는 덴마크, 스웨덴, 스웨덴, 뭐 노르웨이도 다 네. 그래. 네. 그래서 이게 유럽 전체를 이렇게 휩쓸어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지금 앞으로 유럽의 장래에 매우 우려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나 국제가 득세한다는 건 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예. 근데 지금 되게 보니까 유럽, 서유럽을 딱 잘라서 봤을 때 포퓰리즘이 휩쓰는데 우파가 훨씬 많아요. 아. 네. 70에서 80%.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근데 이런 이제 경제 침체 현상이 오게 되니까 극좌파가 동시에 날뛰게 되죠. 네. 그러니까 1차 대전 직후 상황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어. 보는데. 정간기라고 예, 부르는 예. 그런 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네. 사실은 유럽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 북쪽은 잘 살고 네. 밑에는. 네. 심지어는 알프스 이남은 유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파들. 실제 한때는 이탈리아 북부가 네. 제가 로마, 나폴리 이남은 예. 지금 아주 못산 동네니까 예. 독립하자고. 그 롬바르디아 동맹이라고 네. 네. 땅이 별도로 있잖아요. 아. 뭐 밀라노하고. 네. 네. 그래서 지금 파퓰리즘 어떤 우익 파퓰리즘의 득세라는 거는 소장님이 지금 4년 전에 그 트럼프로 대변되는 네. 파퓰리즘의 등장. 그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었어요. 아, 예.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제대로 우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920년, 30년대의 파시즘이나 나치즘의 재등장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네. 아.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실패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예. 똑같은 형태로 다시는 나타나지 아,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몇 번의 유평에서 소장님 지적하셨을 겁니다. 지금 그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 사실은 네오나치. KGM. 네오나치.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극우 정책만 쓰냐 그건 아닙니다. 네. 보건 뭐 산업 경제 뭐 환경 여러 가지 정책들 본주들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어떤 거는 중도 좌파, 네. 어떤 거는 중도 우파, 네. 어떤 거는 거의 극좌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내서 아, 혼자 아주 있네요. 변화무쌍한 네. 정책들을 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 지금 근데 한국의 정치에서 네.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네. 가끔씩 언론이 보도할 뿐이지 거의 학자들의 연구 영역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KBS에서 뭐 주말에 하는 다큐 프로를 보니까 네. 프랑스에서 노동당의 뭐 캐비넷 이제 그 이 미니스트로 이제 돼 있다, 영국에서 네. 돼 있다가 이제 낙선한 사람이 네. 뭐 이제 거의 뭐 방송 진행자처럼 돼 있는데 독일을 가가지고 이제 극우를 갖다가 이제 의원을 만나고 극우 집회에 가고 하면서 극우를 비판하는 이런 걸 KBS에서 네. 하더라고요. 네. 세상에 뭐 다큐인가. 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 프로는 아예 설정 자체가 영국의 노동당의 핵심 인물이 아 맞습니다. 유럽에 가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네. 독일의 극우들을 까발려서 네. 대망신을 주고자 그 비판하는 시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프로를 통해서 유럽의 이 포퓰리즘을 접한 사람들은 유럽의 이 포퓰리즘, 독일을 위한 대한 이런 부분의 의원이나 그 바람이 정말로 유치한 삼류들이 대중을 선동해서 나치 아류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 그렇게 그렇지 보다가는 않습니다.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상당히 정교한 정책들을 내놓고 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KBS는 지금 뭐 민노총 기자들 그런 네.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고 네. 굉장히 편향된 네. 그렇죠. 그런 뉴스를 만들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지난번에 지금 네. EU에 지금 극우파들이 다 제일 정당이 돼버렸어요. 네. 극우파들도 이유 의회. 네. EU 영국도 극우가 1등했어요. 네. 극우가 1등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KBS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표는 이렇게 나왔지만 네. 앞으로는 좌파가 득세할 거다. 네. 라는 멘트라고 끝내버린 게 어떤 여성 앵커가 예. 그 논리는 뭐죠? 설명을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주장이지. 저거 회사의 캐릭터고. 회사에 그렇게 멘트를 하고 네. 우파를 까라고 이야기했겠죠. 네. 네. 근데 그럼 왜 그러면 극우파가 지금 잡긴 잡았는데 경향적으로 이게 다시 좌파가 득세할 거다라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스페인에서 얼마 전에 선거에서 극우가 네. 그 극자 포데모스가 유명한 극자가 있는데 네. 네. 약진을 극우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극우가 약진하게 된 배경이 스페인이 지금 주거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한테. 그 국가적 주택 공급을 이야기했어요. 네. 스페인의 극우가 국가적 주택 공급을 말했다니까.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젊은 사람들한테 센세이션. 극우가 네. 남미에서는 극자가 좀 세요. 네. 극우보다. 네. 그런데 스페인에서 완전 덕세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럼 우리 그거로 몰릴 가능성이 좀 있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이게 극우로 좀 몰려야 이게 희석이 돼. 예. 왜냐면 내가 국가적 주택 우리나라에서 공급하자고 좌파로 생각하니까. 좌파라고 하는데 스페인에서 극우가 그걸 들고 나가서 그래서 지금 프랑스도 르펜의 딸 마린 르펜 지난번에 대선에 나가서 네, 그때 그 2등 했잖아요. 네. 결선 투표까지 올라간. 네, 네. 거기도 굉장히 배나려고 노력해. 제가 아버지하고는 정말. 안 봐. 네. 아버지는 골통이라고. 그러면서 변하고 있고. 그래서 영국도 그 독립당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브렉시트를 했다가 네, 그 당이 네. 해체되었잖아요. 네, 네, 네. 나이젤이 쫓겨났어요. 네. 그리고 새로 극우가 만들어지면서 합리성을 찾아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 중도 좌우파, 특히 중도 좌파가 지배해온 전후 유럽 70년 질서에 대한 이제 유럽의 젊은 층들의 붕괴. 반감이. 그리고 이유라는 것은 필요 없다. 네. 왜 이유를 통해서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터키, 와서 사람들 일을 데려오고. 잡는 대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설명이 되네요. 네. 그래서 덕을 보는 사람은 각국의 수도에 사는 상류층, 화이트 칼라. 고소득자 네. 이 사람들만 이유라고 해서 시장이 넓어진 부분에 노동이나 자본에서 네. 이득을 보는 거지. 그렇죠. 나머지는 중하류층은 전부 더 힘들어. 이 이유에 손해를 본다.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점점 각 나라의 캐파를 이유가 이 네. 극우 쪽이 이렇게 득세해 가면 난 나중에 아마 이유 의회에서 해체하자라고 합의돼 가지고 해체될 거라고. 분명히 그런 경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경제라는 게 사실은 독일 혼자 또는 뭐 영독불 세 나라가 움직여가잖아요. 근데 영국이 지금 탈퇴했잖아요. 네. 그럼 프랑스하고 독일 중에 하나만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자동 붕괴됩니다. 야. 근데 지금 수장님 스페인 말씀하셨는데 스페인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좌파 포퓰리즘이 훨씬 득세한 네. 나라였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2008년 그때 그 미국 그 외환 위기 네, 네. 글로벌 예, 외환 예, 위기 예. 하고 나서 지금까지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네. 스페인에는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냥 바텐더 직장이 그래. 직장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기업들도 경쟁력이 떨어진 거 중국 기업들한테 다 팔아버렸어요. 스페인도 지금 난리거든요. 스페인이 제조. 나라의 공항까지 팔아버렸잖아요. 맞죠. 제조업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죠. 지금 국민전선 프랑스의 르펜 네. 구급파잖아요. 구급파가 프랑스에서 30% 이상을 받아 자유평등 박애 국가에서 천지 개벽할 일에 왜? 그렇죠. 마린 르펜.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좌익적인 나라. 예. 그렇죠. 프랑스의 교수나 시민이야. 인텔리는 제가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인텔리는 기본적으로 좌익이어야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그럼 9시간 노동자만 근데 독일하고 달라요. 독일은 그런 경향이 없는데 프랑스는 유달리 그런 경향이 많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좌파 무슨 사회학자들 온통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영선 르펜이 30% 이상을 예. 얻었다? 이건 새로 다시 프랑스 역사를 다시 봐야 돼요.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온건주의,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다만 2차 대전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근데 그 흐름을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붕괴 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지금 수학님 말씀하신 것처럼 EU라는 게 공동정책을 하면서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EU 국가 중에 제일 못 사는 게 포르투갈과 그리스입니다. 저희가 이 나라하고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게 공무원 숫자가 제일 많아요. 인구의 10분의 1 공무원들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하고 포르투갈로 갑니다. 근데 그리스가 얼마나 한심한 나라냐면은 제일 못 살면서 복지 수준은 스칸디나비아가 유사해요. 직장을 잃으면 70% 이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 사람은 대부분 기절합니다. 여기는 중앙 그리스 대사람들 대단히 미안한데.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냐? 직장을 그만두고 70% 나와요, 본국에. 와. 그럼 왜 다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은 시간 놀잖아요. 네. 자기 삼촌은 농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럼 원 봉급의 40%를 받아요. 그럼 합의면 110%입니다. 정식으로 오히려 일을 할 이득이네요. 때보다도 오히려 놀면서 더 많은 소득을 버는 거예요. 그 나라 존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나라인데. 그 다음에 그리스는 거의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농업하고 관광하고 여행. 먹고 사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누가 특히 뭐 그리스 사태 터지고 나서는 더 가기 싫어졌어요. 사실. 네포티즘이라고 영구주의가 지배가 좌우가 노조고 무슨 지역 조직이고 뜯어먹을 수 있는 거는 국가에 전부 다 뜯어먹고 그래서 그리스의 프로축구 경기를 보면 뭐 경찰이 갖고 간다잖아. 아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배를 타면 해군이 갖고 가고. 심각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제 침체도 거기다 난민 문제가 겹쳤잖아요. 네. 독일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한 게 제가 독일에 5년 살았는데 2017년에 다시 한번 방문해봤거든요. 예. 제가 있던 프랑크푸르트. 옛날에 그 전형적인 그 산업이 용상하고 막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도시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온 사방에 외국인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독일하면 그래서 굉장히 막 정교적이고, 예, 막 그 그럴 것 어떤 같은데. 식이냐면 얼마나 선동이 많냐면 데모가 많냐면은 지금 중앙역 같은 데 누구 한 사람 와서 신나치 구호를 외치면은 1시간 만에 3,000명이 돌아오거든요. 아, 3,000명이. 지금 그 코로나로 봉쇄를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독일의 의회에 몰려들잖아요. 순식간에. 네. 그래서 지금 그 유럽에 내가 볼 때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유럽이 몰려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대가 변화하면 변화한 시대에 걸맞게 사회적 합의가 새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외국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그렇죠, 거냐. 그렇죠. 네. 그래서 포시보에서 5조에서 내가 외국인 300만 명을 한국에 일하게 하는 부분에 네. 키 제한을 가해서 소수만 빼놓고 다 내보내야 된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지금 벌써 네. 일용직에서부터는 다 밀려나고 있잖아요. 점점 늘어요. 그래서 유럽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저임금이 보편화되고 네. 또 집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고 유럽도 지금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 출구는 극소수 빼놓고는 출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완전 계급 사회로 가더만 유럽도요. 부모가 부자고 잘나면 애도 이게 스펙을 잘 갖춰서 가고 그러지 않은 애들은 네. 네. 또 처지고. 그래서 유럽부터 지금 한계가 와서 그 한계가 유럽 각국을 지금 휩쓸고 있는데 이게 5년 뒤에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유럽의 다수 국가를 거의 거구가 집권하지 않겠느냐. 10년 뒤쯤에는 EU가 해체되지 지금 않겠느냐. 이미 뭐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다 가고 있죠. 네. 거의 뭐 그거들이 스포츠거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심각한 게 독일 같은 경우에 네. 브레인들이 유출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아, 이제는. 똑똑한 애들은 다 미국, 캐나다로 갑니다. 그렇죠. 유럽에 제대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그 중소국가 중에 벨기에라고 있죠. 예, 굉장히 벨기에. 똘똘한 나라로 생각하는데 네. 지금 굉장히 정치성이 위기온 게 벨기에 사람들이 이제 국가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아, 어느 정말요? 정도냐면은 외국인이 너무 많은 데다가 아. 지금 벨기에에서 벌어지는 강간의 60%를 이슬람 교도들이 하고 있어요. 아, 난민들은. 벨기에가 이 지방 자치가 강하잖아요. 네. 그게 프랑스어 쓰는데 네. 저기 콜라망 네덜란드 말 네덜란드 곁에. 그런데 이 벨기에에 브뤼셀 버스 나가고 주변 도시에 가면 지난번에 테러 났을 때 네. 경찰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네. 왜냐하면 거의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네. 아지트화된 설렁이가 네. 너무 광범위해 제가. 그래서 벨기에가 유럽 마약의 소굴이 됐어요. 벨기에를 통해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서 벨기에가 거의 범죄 국가가 되고 있어요. 대사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아, 그래서 독일도 심각한 게 있어요. 네. 독일은 자주 출장도 하고 하니까 이상하게 그 네오나치들이 어디 있냐면 대도시는 거의 없어요. 뭐. 대도시는 사실은 일자로 네. 좀 있고 이러는데 뭐냐면 구동독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구동독 시절에 이게 이제 사회주의권에서 네. 이게 민족주의를 네. 억압했죠. 네. 독일 정신 이런 거 없고 네. 이게. 그러다 보니 이게 잠재돼 있다가 네. 통일되고 난 다음에 터져 나온 거예요. 예. 동독에서는 아마 이제 동양인들이 돌아다니면 상당히 위험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오히려 서쪽에 이제 큰 도시들, 대도시 네. 이런 건 괜찮은데. 네. 그래서 얼마 전에 2017년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테마를 하는 데서 그냥 독일 한 네오나치들 6,000명이 그냥 한꺼번에 집결하더만요. 아, 오, 그러니까 수천 명, 3,000명, 5,000명의 인구가 수시간 만에 진짜 무섭겠네. 한 도시 집결 네. 데모를 합니다. 이게 소득이 아직도 한 8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못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더 처져 있고 네. 네. 소외감을 가진 네. 동독의 젊은이들이 네. 이제는 더 공산주의가 아니라 분노가 극으로 그렇죠. 반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독일에서는 지금 그 나치 깃발이라든지 이런 상징이라든지 불은 못 하게 됐습니다. 네. 법으로 금지시켜놨습니다. 근데 어떤 게 보면 그거판지 아냐면은 에르바흐 오이로파란 말이 있어요. 유럽이요, 깨어나라. 네. 아, 그게. 이게 나치 시대 때 쓰던 거. 유대인과 볼시비즘 네. 뭐하면서 이거. 네. 아, 그건 뭐 단속을 안 하나 봅니다. 그거. 고코마는 단속 안 하고. 그러니까 법에 정해놓은 거 아닌 거죠. 독일애들 법 잘 지켜요. 예. 근데 이제 그 프랑스에도 얼마 전에 사실 사무엘 파티라고 예. 죽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극단주의 무슬림, 극단주의자한테 창수를 당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난민 되지 정책을 않나. 반드시 아마 수정돼. 아마 이제 조정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그 수정이 돼야 되는 마당인데 네. 사실 뭐 우리 알겠지만 우리 또 이정민 군하고 가끔 가는 그 술집에 보면
특히 더 요즘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유럽에서 네, 외국인 젊은 많아지고 여성들이 네. 더 한국에 취업을 하러 많이 해요 지금. 네. 근데 그 유럽도 동유럽이에요 대부분. 맞죠? 그렇죠. 네, 루마니아. 당연하죠. 네. 아무래도 오산이. 네. 그거랑 남미. 근데 지금 난민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난민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중국인들 있잖아요. 네. 만약에 어떤 민족적 국가적 구성이 비슷비슷하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런데 파키스탄 15%, 뭐 캄보디아 20%, 네. 중국 한 30%, 네. 중국이 90%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조선족. 위협적. 특히 조선족이 많죠. 우리는 지금 300만 명 중에 예. 한 200만 명이 조선족이나 조선족. 중국인. 아,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네.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편이 아니라 중국 편이잖아요. 실제 뭐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자기들의 국가는 중국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중국인을 받을 때 그러니까 조선족을 받을 때 예. 잘못 생각한 게 이게 교포로 생각한 거예요. 네. 전혀 아닙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네. 56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주나 캐나다, 미국, 독일에 사는 교포들은 거기 국적을 얻어도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근데 조선족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걸 착각하는 게 참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시진핑이가 완전히 그냥 그 주변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게 현지말을 못 쓰게 한대요. 네. 학교에서 중국말 제1국어로 강요한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모가 나고 교사들이 집단 항의서를 내고 네. 수업 거부가 난리가 났거든요. 네. 조선족 학교만 제대로 돌아간대요. 아. 이거랑 보십시오. 그럼 같이 대모하고 난리 주체 상황 네. 민족의식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글쎄요, 중국이 스스로 폭속되겠다는 거예요. 네. 조선족은 그 중에 상층은 전부 중국 말을 쓰고 그리고 베이징이나 네. 이런 데로 네. 나가고 이제 그 뭐 할배나 한국에 네. 일하러 못 오는 사람밖에 안 남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선족 문제를 지금 대할 때 심각하게 바라보고 중국이냐 한국이냐 국적 두 개 중에 맞습니다. 하나 선택하라.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앞으로 이 선택한 이상 중국과의 관계 부분은 네. 일정하게 제한한다. 이런 부분을 가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이건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흔들릴 수밖에 네.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해가지고 네. 지금 여당이 다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 지금 주사파장이 뭘 하겠냐면 그 중국인들한테 네. 지금 여러 가지 우리하고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투표권을 다 주겠다. 예, 그렇죠. 심지어 공무원으로 임명 네.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노동 인구의 이동이라는 거는 사실은 법무나 영사의 영역이었는데 예. 21세기부터는 노동의 이동이라는 건 안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이 말씀에. 그냥 예. 사회동포지 좋아요. 제가 예. 그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진 예. 않아요. 한데 어떤 사회든지 예. 특정한 현상이 경도덕이 너무 극단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그 우리 크게 보면 나치즘의 등장이라는 거는 러시아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예,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반작용. 나치즘 나올 수가 없어요. 최근에 그 동네 그 프랜차이즈 사장하시는 선배분이 이제 재혼을 하셔가지고 네. 그 조선족 여성분한테 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 고민을 선거 기간에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선거 기간이니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그러시죠? 조선족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한다. 아유, 웃겨 죽겠어요. 그게 극단적으로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지하더라. 사라져야 예, 될 예. 그런 위기가 왔을 때는 저는 예.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 예, 봐요. 중국의 현으로 하나 들어갈 거냐, 미국의 예. 한 추가 될 거냐, 국민 투표하자. 어디가 이기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이게 그거의 문제인데 자, 대한민국이 사라진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그 중국하고 미국의 한 축이 중간에 어떤 다른 제3의 답은 존재하지 않고 어쨌든 이거 아니면 이거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미국에 주로 들어가는 선택자. 부대로 이긴다고. 저는 그냥 아무리 지금 뭐 사람들이 그래도 뭡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반미적인. SNS에서는 네. 보면 그런 네. 뭐 글들이 난무해도 창원의 고등학교에 가서 예, 그 예. 문제가 나왔어요. 중국 예. 문제 쭉 이야기하다 예, 고3짜리는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아, 있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니가 너가 부모가 10억이 있다. 예. 니 어디 유학 갈래? 중국 갈 사람이 아무도 안 덥디다. 네, 그렇죠. 미국 갈 사람 48명 손 다 들어요.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에서 독립하려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인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예. 독립을 해가 맨날 투표해도 예. 맨날 그게 독립하자가 과반수가 안 돼가 예. 그냥 식민지 아이고 긴 거 아이고 헷갈리게 저렇게 남아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지금 그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죠? 프레토리카 자치령입니다. 자치령이죠. 그러니까 카몬웰스로 사이판이나 예. 뭐 저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죠. 그 사이판의 괌이나 21세기니까 식민지 예, 개념도 예. 아니고 대선- 그건 아니고. 주도 아니고 예, 선거권도 없고 그 선거- 괌이나 사이판에 선거권 없잖아요. 네. 네. 결국에 아까 막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미국으로. 그 야구 잘하죠. 네, 야구 굉장히 잘하고. 스페인으로 쓰는 나라에서 네. 미국의 자치령으로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얘기하는 호세 펠리치아노 옛날 그 네. 장님 가수 아, 유명한. 네. 호세펠리도 거기 나왔어. 왜? 아 그래요? 아 오늘 또 주제 유럽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데요. 너무 하여간 어디서든 들을 수 없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마카로니에서 다음에 네. 아, 저는 마카로니에서 그거 나중에 특집으로 또 특집으로 해갖고 그때는 이제 BGM을 싹 깔면서.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요. 예.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